섬에 사는 어린 소녀가 부모님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시면서 갓난아기를 데려옵니다. 엄마는 딸 메리에게 새로 태어난 동생 시온이를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기쁨에 찬 메리의 얼굴에는 동생에게 입맞추는 모습이 보이고 시온이는 놀랍니다. 메리는 시온아, 어서 와, 나는 내 언니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시온이의 얼굴에는 밝은 표정이 번집니다. 3년 후 메리는 활기차게 달리며 경주에서 이겼다고 외칩니다. 경주에 지친 시온이는 메리가 얼마나 빠른지 감탄합니다. 메리는 자랑스럽게 물론 내가 빠르지. 나는 언니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께서 오시자 메리는 따뜻하게 아버지를 맞이한다. 아버지는 다정하게 메리가 여전히 밝다고 말씀하신다. 시온도 아버지를 맞이하고 아버지는 시온이 믿음직하다고 칭찬하신다. 하지만 시온은 겸손하게 메리가 더 믿음직하다고 말한다. 메리는 장난스럽게 동의하지만 속으로 시온이 정말 믿음직하다고 생각한다. 점점점임같다고 생각한다. 시온이 어머니를 돕는 모습을 보며 감탄한다. 더 이상 야뇨증이 없고 때로는 어른처럼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며 메리는 약간의 부러움을 느낀다. 후에 시온은 마법 주문을 외우는 모습이 보인다. 메리는 그가 연극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린 동생을 떠올리며 웃는다. 저녁 식사 중 조용한 순간 시온은 갑자기 아버지에게 괴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묻는다. 아버지는 질문에 놀라지만 괴물은 존재한다고 확인해준다. 그는 시온에게 절대 섬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하며 어머니가 이미 그 괴물들의 치명적이고 위험한 본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거라고 강조한다. 시온이 괴물을 만나면 도망쳐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시온은 그러고 나서 요정과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묻는다. 아버지는 요정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귀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한다. 메리는 그 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얼굴에 놀라움을 드러낸다. 시온은 물, 불, 공기와 같은 요소들을 조작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 즉 마법의 존재 여부를 묻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어리둥절해하며 그런 마법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메리는 시온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시온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들어본 적 없더라도 마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마법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지만 자신은 박식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아는 바로는 마법은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온에게 괴물, 요정, 마법에 대해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시온은 대답을 꺼리는 듯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의 누나 메리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그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다. 시온은 괜찮다고 안심시켰지만 깊은 충격과 슬픔에 잠긴 듯 보였다. 그 순간부터 그는 다시는 마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3년 후 메리는 나무칼로 훈련을 받고 있었고 시온은 자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훈련을 마친 메리는 그의 옆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시온은 그녀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지 물었다. 메리는 그의 누나로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를 보호할 준비를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시온은 그녀에게 무엇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괴물이나 악령 또는 다른 위협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메리는 언니로서의 의무라고 그를 안심시켰어요. 때때로 힘들지만 그 일이 자신을 더 강하고 그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즐긴다고 말했어요. 메리는 자신이 똑똑하지는 않지만 체력 활동에는 뛰어나다고 덧붙였어요. 시온은 마침내 언니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해 온 이유를 이해했어요. 밤이 되자 메리는 훈련을 계속했어요. 메리의 친구가 와서 메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했는지 말하며 지루해하지 않는 것에 놀라워했어요. 메리는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친구에게 스파링을 신청했어요. 친구는 할아버지를 도와 너무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온이 어떻게 지내는지, 여전히 집에 있으면서 공부만 하는지 물었습니다. 메리는 그렇다고 확인했고 친구는 남매가 얼마나 다른지 말했습니다. 메리는 과거 시온이 마법에 대해 물었던 때를 떠올리며 그의 꾸준한 공부가 그 질문들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갑자기 호수 위에 빛이 나타나 메리와 친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 메리는 시온을 데리고 호수로 갔습니다. 시온은 망설이며 어머니께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그곳은 멀지 않고 괴물도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온이는 어머니가 속상해하실 거라고 여동생에게 말했다. 메리는 그 말에 동의했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불빛이 다시 나타나 시온이를 놀라게 했다. 메리는 해가 진 후에 항상 이런 빛나는 구체들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했다. 시온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메리에게 부모님이 호수 위에 빛나는 불빛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메리는 처음 빛을 보았을 때 부모님께 보여드렸지만 놀랍게도 부모님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온이도 그것을 볼 수 없을까봐 걱정했다고 고백했다. 시온이는 아마 아이들만 볼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지만 메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떤 아이들은 불빛을 전혀 볼 수 없었고 어른들은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불빛을 완벽한 구체로 보았지만 그녀처럼 깜빡거리고 사라지는 것만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온은 이 미스터리를 매우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메리는 동의하며 그 현상이 얼마나 특이한지 마법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오에게 그의 아버지가 그 아이디어를 무시했을 때 낙담했던 빛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그의 이전 생각을 상기시켰습니다. 메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시온은 그녀가 기억력이 좋지 않지만 자신에게 중요한 일들은 항상 기억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온은 그녀의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메리는 그에게 안심시키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온은 그동안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메리는 미소 지으며 고마움 때문이 아니라 그가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메리가 지금 기분이 나아졌냐고 묻자 시온은 열정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리와 시온은 아침 식사를 서둘러 먹어서 부모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양동이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 호수로 향했습니다. 시온은 지쳐 보였고 메리는 그의 운동 부족과 야외 활동 부족을 놀리며 비웃었습니다. 시온은 너무 피곤해서 반박하지 않고 그들의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메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묻자 시온은 빛나는 구체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더 조사해보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리는 그 불빛들이 호수 자체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시온은 그 불빛이 호수 안에 있는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정했지만 시온의 직감을 믿으며 그가 미스터리를 풀도록 기꺼이 도왔습니다. 다음 단계가 궁금했던 메리는 시온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시온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동이가 3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양동이에는 물, 돌, 그리고 모래를 채울 것입니다. 두 번째에는 물과 식물을, 세 번째에는 물과 물고기를 채울 것입니다. 메리는 그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함께 일하며 그들은 금세 처음 2개의 물통을 채웠다. 하지만 세 번째 물통을 위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더 어려웠다. 물고기를 그물로 건지려던 시온은 갑자기 웃었고 메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메리가 이유를 묻자 시온은 자신의 곁에 메리가 있어서 기쁘다며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메리는 그를 안심시키며 언니로서 그를 돕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장난스러운 어조로 시간이 남아서 함께하게 되었고 호기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만약 마법이 존재한다면 직접 보고 싶었다. 시온은 만약 마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메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었다. 마침내 메리가 물고기를 잡았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물고기를 바구니에 넣었다. 그들이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메리의 친구 로즈가 나타났다. 시오를 발견한 로즈는 그가 메리의 남동생이냐고 물었다. 메리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시오를 로즈에게 소개했다. 시오는 공손하게 인사했고 로즈는 자랑스럽게 자신을 소개했다. 로즈의 태도에 눈을 굴린 메리는 시오에게 로즈의 허풍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말라고 했고 그저 평범한 여자아이라고 치부했다. 로즈는 메리의 무뚝뚝함에 기분이 상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메리가 그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로즈는 더 캐물었고 왜 하필이면 이 호수를 선택했는지 궁금해했다. 메리는 시온이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로즈가 빛나는 구체들 때문인지 물었을 때 시온은 그녀의 의심을 확인해 주었다.
로즈는 자신도 빛나는 불빛에 매료되어 그 호수를 자주 찾았다고 인정했다. 시온이 그 구체들에 대해 아는 정보가 있냐고 묻자 로즈는 그저 구체들을 보는 것을 즐겼을 뿐 그 기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고백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호수 위에 빛나는 구체들이 다시 나타났지만 그들이 준비해 놓은 양동이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시온은 그 불빛이 물속의 다른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로즈는 호수에 사는 모든 생물을 밝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말했지만 시온은 더 조사하기로 결심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메리가 그의 곁으로 와서 기꺼이 도왔다. 물속에서 시온은 빛나는 구체 하나를 잡았고 손에 닿는 따스함에 놀라워했다. 메리는 그의 행동을 따라 빛나는 구체 하나를 잡았다. 하지만 시온이 구체의 근원을 찾으려고 머리를 물속에 넣자 호수의 어두운 물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시온은 자신의 관찰을 바탕으로 빛나는 구체들이 위치가 변하는 것을 보아 살아있는 생물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메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묻자 시온은 구체의 이동성에 대한 자신의 추론을 설명했다. 그들은 결국 물에서 나왔고 시온은 메리에게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메리는 그의 감사를 사양하며 그를 돕는 것은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얼마 후 로즈는 또 다른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암컷이었고 암컷 물고기는 더 깊은 물에 사는 경향이 있어서 잡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암컷 물고기를 수컷 물고기와 함께 양동이에 넣자 물속에 빛나는 구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온은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빛나는 구체들은 물고기들의 구의 행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진 메리는 구애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로즈는 그것이 수컷 물고기가 가정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암컷 물고기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리는 순수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자라면 시온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시온은 눈에 띄게 속상해하며 남매는 결혼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메리는 시온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안심을 구하며 시온에게로 돌아서서 자신의 말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그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온은 그녀를 위로하며 함께 있으려면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언젠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결국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을 표했습니다. 단호하게 시온은 그럴 일 없다며 영원히 그녀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메리는 그게 얼마나 어려울지 회의적이었지만 그의 고집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시온은 자신에게는 메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이기에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키며 꽉 껴안았다. 시온의 말에 메리는 감격하여 눈물을 터뜨렸다. 그 순간 시온의 몸에서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놀라움에 차서 자신들이 만졌던 빛나는 구체의 마법 에너지가 어떻게든 자신에게 각인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메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자신의 진심 어린 고백과 강렬한 유대감이 이러한 마법 반응을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당황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메리는 얼굴을 붉히며 허둥지둥 달아났다. 시온은 그 놀라운 사건을 되돌아보며 심오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의 세계에는 아직 마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도 마법을 창조하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굳은 결의를 다진 시온은 다시 태어난 이 세계에서 마법을 창조하고 현실로 만들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이야기는 시온의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첫 번째 생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세까지 순결을 지킨 남자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설을 믿으며 10초를 남기고 그는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시온은 기쁨에 몸을 떨며 마침내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손에서 불덩이를 만들어내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좌절한 그는 다른 마법 동작들을 시도했지만 역시나 아무런 결과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휩싸인 그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마법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마법 능력을 깨우치고자 주문을 외웠지만 또다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법이란 없다고 중얼거리며 마법 없는 삶이 얼마나 따분한지 한탄하며
시온은 패배감에 몸을 축 늘어뜨렸다. 체념한 시온은 내일 일이 있으니 자러 가기로 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중 그의 심장이 갑자기 멈추며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그의 과거 삶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평범한 인간으로서 그는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했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기쁨을 안겨준 유일한 것은 마법의 힘을 얻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시도하는 스릴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런 생각들과 함께 그의 의식은 사라졌고 새로운 삶에서 눈을 떴다. 현재로 돌아온 시온은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그 대화는 이 세계에 마법이 없다는 사실에 시온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다시는 마법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시온은 공부와 열심히 일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번째 삶에서 그의 꿈은 다시 한번 사라지는 듯했다. 여동생을 껴안은 순간 그의 내면에서 마법 에너지가 솟구칠 때까지 자극을 받은 시온은 다시 불덩이를 소환하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더 이상의 증거 없이는 이 세계에 마법이 존재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메리가 방에 들어왔다. 시온은 메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인사했다. 메리는 저녁 준비가 끝났다고 알리고 함께 식사하자고 했지만 잠시 머물기로 했다. 메리가 자리에 앉자 시온은 그녀를 응시하기 시작했고 메리는 당황했다. 시온은 여동생을 바라보며 말했고 그 말은 그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예상대로 그에게서 마법 에너지가 솟구쳐 나왔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이 이 에너지를 해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제약일 거라고. 화가 난 메리는 그를 가로막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마치 인형처럼 다룬다고 비난했다. 시온은 설명하려 했지만 메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은 진심이라고 주장했고 그 말은 다시 한번 그녀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다. 시온은 그녀의 반응에 놀랐고 메리는 결국 그를 용서했지만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지 물었다. 시온은 감정을 표현할 때 마법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설명했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한 시온은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행복한 기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마법 에너지가 다시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온과 메리는 모두 그 발견에 흥분했습니다. 메리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빛나는 것뿐이라도 놀랍다고 외쳤습니다. 외쳤습니다. 시온은 빛나는 것뿐이라도 이 세상에 마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그는 전기뱀장어가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에 비유하여 에너지 방출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터무니없이 행복한 표정으로 환해졌고 자신의 돌파구에 대한 흥분에 압도당했다. 메리는 그의 모습에 기뻐하며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가 처음으로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보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표현했다. 시온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너무 행복해. 시온은 앉아서 마법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조합하기 시작했다.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달았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마법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었지만 그 감정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둘째, 에너지가 고갈되면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 행위를 제한된 횟수만큼만 수행할 수 있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발견은 마법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하면 그 에너지가 성장하여 다음번에 에너지 용량이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빛나는 에너지를 볼 수도 그 온기를 느낄 수도 없다는 것을, 반면 마법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찰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여전히 빛나는 구체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마법량이 너무 적어서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를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더 많은 마법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고기와
자신을 비교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물고기는 빛나는 구체를 손쉽게 만들어냈습니다. 시온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자신의 마법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것을 곱씹으면서 그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고 결국 정신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연한 의지로 그는 자신에게 선언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왔다. 마법 사용법을 알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어. 시온은 물고기 실험을 되짚어보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적용하기로 결심한 그는 마력을 방출하여 손에 집중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감정적 자극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마법을 조종하려니 마치 정신을 두 가지 일에 동시에 집중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약간의 좌절 끝에 시온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순서를 잘못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략으로 먼저 마력을 끌어올린 후 손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에 도취된 어리숙한 미소가 번졌다. 작은 승리에 고무된 그는 빛나는 손으로 벽을 쳐서 에너지의 잠재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결과는 시원찮았다. 그의 손에서는 희미한 빛만 나왔고 충격으로 그는 다쳤다.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기뻤다. 그에게 이 작은 돌파구는 마법을 숙달하기 위한 그의 여정에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그의 흥분은 훈련과 실험을 계속하겠다는 그의 결의를 다시 불태웠다. 후에 시온은 아버지, 메리 수녀, 그리고 친구 로즈와 함께 정원에서 아버지의 지도 아래 검술 훈련을 받았다. 참여 요청을 받자 시온은 싸울 의향이 없고 검술을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주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훈련이 단순히 사람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시의 안전한 외부에 사는 괴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즈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검술을 배우고 싶다며 열렬히 덧붙였고 메리는 그녀의 말에 고무되어 훈련에 대한 열의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온은 여전히 의기소침했습니다. 그들의 이유를 이해했지만 마법 훈련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시온은 완전히 지쳐서 땅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실망과 재미가 섞인 표정으로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시온이 검술에 이렇게 서툴 줄은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온은 더 이상 말다툼할 기운도 없어 그에게 동의했다. 한편 로즈는 시온의 아버지에게서 타고난 재능에 대한 칭찬을 받았고 이는 그녀의 실력과 시온의 고군분투 사이의 대조를 더욱 부각시켰다. 시온의 아버지는 메리에게로 시선을 돌려 그녀의 실력 향상 정도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메리는 열정적으로 자세를 갖추고 훈련 경기를 위해 기꺼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빠르고 활기찬 공격을 퍼부었고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속도와 정확성이 뛰어났다. 한순간 그녀는 영리한 속임수를 시도했지만 아버지는 그 동작을 예상하고 방역하여 결국 그녀를 이겼다. 패배에 실망했지만 메리는 아버지의 피드백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그녀의 결단력과 기술을 칭찬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몇 년만 더 연습하면 그녀가 매우 능숙해질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시온과 로즈는 메리의 발전과 끊임없는 향상에 대한 열정에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나중에 시온은 마법 훈련을 재개하여 모든 마력을 손으로 집중시키는 데 집중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다시 실패했고 좌절감은 커져갔다. 자신의 발전을 되돌아보며 그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처음에는 하루에 2번밖에 에너지를 방출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최대 수십 번까지 가능해졌지만 정체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했다. 더 발전하려면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시온은 더 나은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깊은 생각에 잠긴 시온에게 그의 아버지가 다가와 아스토리아시에 있는 대장장이에게 물건을 구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온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했고 시온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에 흔쾌히 동의했다. 아스토리아는 그 지역에서 중간 규모의 도시로 묘사되었으며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아스토리아에 도착하자 시온의 아버지는 그들의 목적, 즉 현지 대장장이에게서 물품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시온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을 위험성을 주의시켰습니다.
번화한 거리와 활기찬 분위기에 들뜬 시온은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여행이 마법 지식을 탐구할 기회로 이어지기를 바랐지만 현재로서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심부름을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이동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상인과 이야기하는 동안 시온과 메리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메리가 갑자기 이상한 웃음을 터뜨리며 시온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에 대해 묻자 메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항상 그렇게 웃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여전히 의아한 시온은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잠시 후 그들의 아버지가 돌아와 대장장이를 방문할 시간이라고 알렸다. 대장간에서 그들은 시온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대장장이에게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대장장이는 시온 아버지가 주문한 것을 찾으러 온 것이라고 짐작하며 그들의 방문 목적을 즉시 알아챘다. 이것이 확인되자 대장장이는 메리를 위해 특별히 고품질의 검을 만들었다며 자랑스럽게 공개했다. 그 말에 놀란 메리는 대장장이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시온과 메리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대장장이는 그들의 예의 바름에 감탄했다. 농담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웃으며 엄포를 놓는 신용을 했고 대장장이는 웃으며 피해 메리의 검을 가져왔습니다. 대장장이가 돌아와 메리에게 검을 건네주며 메리에게 딱 맞도록 짧고 가볍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리는 그 무기를 감탄하며 경외감과 흥분으로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쁨이 역력했지만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스쳤습니다. 시온을 향해 그녀는 말했습니다. 시온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 검은 그녀의 생일 선물이기도 하고 자신은 검을 가질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답답해했습니다. 시온은 다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메리의 답답함을 다소 누그러뜨렸고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토리아의 번화한 거리를 거닐던 중 시온의 눈에 요정이 들어있는 세 장을 든 소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아버지에게 그것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그는 시온에게 그곳에 절대 접근하지 말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아버지를 화나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시온은 급히 사과하며 단지 호기심에서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본 것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확신했습니다. 요정을 파는 곳이었어요. 다음날 한 남자가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며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빗물에 장작이 다 젖어버리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린 소년이 겁에 질린 채 달려와 그의 앞에 쓰러졌습니다. 소년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시온과 메리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시온은 손안에 마력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리는 그가 새로운 개인 기록을 달성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시온은 메리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발전이 메리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그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시온은 메리를 안심시키며 이전보다 마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성과를 낮춰 말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빛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리는 그를 격려하며 그가 내뿜는 빛이 이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농담으로 그녀는 그의 마법을 단지 빛일 뿐이라고 말했고 그 말에 시온은 웃었습니다. 시온은 불덩이를 만들거나 번개를 사용하는 것처럼 더 신나는 것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정이 마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잘 이해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전날 보았던 요정에게로 향했고 요정들이 어떻게 자연 현상의 일부로 기능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요정들과의 관계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했지만 더 생각하기도 전에 메리가 무시당했다며 화를 내며 그를 끊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고 시온은 재빨리 시선을 그녀에게 돌렸습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시온과 메리는 조사하러 갔고 여러 사람들이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무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시온은 호기심이 생겨 아버지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트롤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온은 트롤을 연구하고
자신의 마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그 생각에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그에게 위험을 빠르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트롤들이 이 세상에서 강력하고 위험한 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쇼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노인들과 여자들, 아이들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모으고 건장한 사람들만 남겨 전투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메리는 시오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떨리는 손은 그녀의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그를 지키겠다고 그녀는 맹세했습니다. 시오의 아버지와 전사들은 가족들을 진정시키며 전투를 위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트롤이 2마리밖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을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모두에게 안심시켰습니다. 시오는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아버지와 이야기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오는 간단하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트롤이 지능이 있고 집 2층까지 올라갈 만큼의 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트롤은 멍청해서 그럴 수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오는 트롤이 온다면 안전할 2층에 모두 숨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동의하며 시오의 제안대로 즉시 행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오의 가족과 함께 2층에 모였습니다. 시오는 아버지와 전사들이 트롤과 맞서 싸우러 떠난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초조하게 궁금해했다. 밖에 폭풍은 계속 몰아쳤고 긴장된 분위기는 더욱 짙어졌다. 갑자기 트롤 하나가 시온의 집에 다가왔다. 그것은 텅 빈 지하실을 들여다보며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좌절한 트롤은 정문을 부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집안에 울려 퍼졌다. 시온과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얼어붙었다. 잠시 후 소리가 멈추자 그들은 트롤이 떠났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어 창문이 깨지는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그들의 희망을 꺾었다. 트롤이 다른 길을 찾았어. 메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온에게 속삭이며 트롤이 자신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 물었다. 시온은 메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재촉하며 어떤 소리라도 트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롤은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들이 숨어있는 방 문 앞에서 멈춰섰다. 모두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트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는 자리를 옮겼고 그들에게 잠깐의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번개가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비명을 질렀다. 트롤은 그 소리를 듣고 방 쪽으로 돌아섰고 맹렬한 힘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트롤이 방에 들어왔다. 그 거대한 존재감은 위협적이었다. 모두 공포에 굳어 있었다. 시온은 그렇게 위험한 생물을 연구하겠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시온의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아이들 앞으로 나서서 아이들을 감쌌다. 트롤은 기묘하고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시온은 트롤이 완전히 무지능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압도적인 우위와 힘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공포에 압도된 시온의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졌다. 가족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에 메리는 검을 잡고 트롤과 맞섰다. 그녀는 시온에게 자신이 그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트롤은 그녀의 공격을 쉽게 막아냈고 그녀의 검을 벽에 던져 그녀를 쓰러뜨렸다. 그러고는 메리를 죽이려 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 메리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며 등에 타격을 입었다. 그래도 트롤은 멈추지 않았다. 메리와 그녀의 어머니를 끝장낼 작정으로 다가왔다. 시온은 절망에 빠져 땅에 쓰러졌다.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트롤이 그들 위로 다가오자 시온은 포기하지 않았다. 절박함에 이끌려 그는 앞으로 뛰어올라 트롤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속으로 이것만으론 부족해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트롤의 몸에서 자신과 비슷한 마력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메리와 로즈만이 시온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마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온은 온 힘을 다해 트롤을 움켜쥐며 모든 마력을 손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트롤이 시온의 노력에 아랑곳없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온의 마력이 강해지자 트롤의 팔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한 고통에 트롤은 비명을 지르며 시온을 방 안으로 내던진 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연한 의지로 트롤의 등에 뛰어올라 소리쳤다. 불타라! 온갖 마력을 손에 모아 트롤의 머리에 갖다 댔다. 트롤은 온몸이 불꽃에 휩싸이며 귀청이 터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마지막 힘을 짜내 시온은 트롤을 불태워 죽이는 데 성공했다.
트롤이 힘없이 쓰러지자 시온은 일어섰지만 방금 일어난 일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듯 침묵 속에 그를 바라보았다. 불안한 기분에 시온은 말했다. 왜 다들 제가 괴물인 것처럼 쳐다보는 거죠? 로즈가 앞으로 나서며 그를 안심시켰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그녀의 말에 시온은 진정되었지만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자 안도감은 곧 사라졌다. 메리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시온과 로즈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녀를 막았다. 시온은 어머니를 살펴보고 창백한 얼굴과 심한 출혈을 발견했다. 그는 가장 먼저 출혈을 멈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 조심스럽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침대에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지시했다. 어머니를 눕힌 후 시온은 마을 사람들 중에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급히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재빨리 생각을 바꾼 그는 직접 상처를 꿰매기로 결정했다. 그는 다시 바느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한 여자가 손을 들었다. 시온은 도움을 요청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어머니 방에서 바늘과 실, 그리고 알코올과 깨끗한 천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없다며 서둘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서둘러 모으는 동안 어린아이 하나가 시온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우릴 구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온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에게 집중했습니다. 준비물이 도착하자 시온과 바느질을 할 줄 아는 여자는 시온의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상처 주변에 천을 잘라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트롤의 발톱이 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이 걱정했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시온은 재봉사를 향해 돌아서며 이제 시작합시다 라고 말했다. 여자는 어리둥절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온은 상처를 꿰매야 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이 세계에서는 상처 봉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시온은 상처를 꿰매지 않으면 계속 벌어져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출혈을 멈추려면 봉합해야 합니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걱정 마세요. 제 말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여자는 불안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주저하다가 시온의 어머니에게 더 고통을 주는 것을 차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온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고통을 주고 목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두어 죽게 둘 것인가? 여전히 망설이던 여자는 거절하려 했지만 시온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그의 절박함에 감동한 여자는 승낙했습니다. 시온의 지시에 따라 상처를 깨끗이 소독하고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 후 시온 어머니의 상태는 안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시온은 여자에게 감사를 표했고 여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지시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시온의 어머니가 회복될지 물었습니다. 시온은 확신하려면 잠시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 깊이 감동한 메리는 시온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아버지와 전사들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트롤들을 성공적으로 물리쳤지만 더 많은 트롤의 흔적을 발견하여 근처에 더 큰 무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싸움 중에 일부 마을 주민들이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다른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마을의 안전을 확인한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의사가 방문하여 시온의 어머니를 진찰했습니다. 의사는 부상이 심각하지만 뼈나 장기에 손상이 가지는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봉합이 매우 잘 되었다며 칭찬했고 누가 그런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도왔을 거라고 말했다. 나중에 시온의 어머니는 의식을 회복하고 의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의사가 떠난 후 메리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을 탓했다. 어머니는 메리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안심시켰다. 넌 용감했고 모두를 지키려고 노력했어. 네가 자랑스러워해야 해. 조용히 지켜보던 시온의 아버지는 마침내 시온에게 말을 걸었다. 호기심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게 말해 주었어. 이 모든 걸 어떻게 해낸 거냐? 의학은 어디서 배웠느냐? 시온은 신중하게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지식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해하는 아버지는 물었다. 그럼 트롤은 어떻게 물리친 거냐? 그 몸에 난 화상 자국은 어떻게 된 거지? 시온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곧바로 물었다. 마법이었느냐? 시온은 충격을 받고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버지는 설명했다. 너는 내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합리적이구나, 시온아. 네가 특이한 것, 마법에 대해 말했을 때 궁금해졌단다. 시온은 망설이다 말했다. 제가 진실을 말하면 아버지께서 믿으실 건가요? 아버지는 대답했다. 모르겠지만 내 아이들을 믿고 싶구나. 그때 메리가 끼어들며 신나게 말했다. 시온이 정말 대단해요, 아빠. 마법을 연구하고 있대요. 이 말에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외쳤다. 연구를 한다고? 어른답게 행동하고 있잖아. 시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러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시온은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이를 확인해주며 마법 연구를 중단하라고 재촉했다. 마법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조하면서 시온은 아버지의 말에 놀라 갈등하고 낙담했다. 메리는 시오를 두둔하며 말했다. 시오가 이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당신은 모르잖아요. 게다가 마을 사람들과 저는 시오 덕분에 안전하잖아요. 아버지는 그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목숨을 구한 건 알지만 위험할지도 모르는 일을 계속하게 둘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열정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마법이 위험한지 아닌지도 모르면서요. 점점 짜증이 난 아버지는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위험하다면 너무 늦어서야 알게 될 거야. 트롤을 죽일 수 있는 힘, 어떻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겠어? 시온은 자신의 연구에 쏟았던 엄청난 노력을 생각하며 선언했습니다. 저는 마법 연구를 계속할 겁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물었습니다. 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니? 시온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저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아버지의 걱정과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중단하면 저는 불행할 겁니다. 아버지께는 이 힘이 위험하게 보이겠지만 저에게는 꿈을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너는 아직 어리다. 나이가 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시온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시온의 확신에 아버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시온은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하는 일이 위험하고 너에게 해롭다면 너는 나를 버릴 수 있어. 대화에 마음 아파하던 메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때 시오의 아버지는 물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연구를 하고 싶은 거냐? 시오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네. 아버지는 더욱 압박하며 말했다. 모두가 너를 거부하고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더라도? 시오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 계속할 겁니다. 긴 침묵 후 마침내 아버지는 허락했다. 그래, 연구를 계속해라. 하지만 앞으로 네가 발견한 것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해. 네가 위험한 짓을 하는 걸 발견하면 즉시 멈추게 할 거야. 시온은 놀라서 물었다. 그것뿐인가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둘 건가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아들이 그렇게 결심했는데 내가 어쩌겠니? 가거라 시온아. 아버지의 말에 감동한 시온은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해라. 꿈을 찾았고 그것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쫓아가게.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내 의무니까 네가 하는 일을 응원할게. 결정에 기뻐하는 메리는 정말 멋지네 시온 축하해 라고 외쳤다. 축하해. 그 후 시온의 아버지는 장작에 불을 지피며 시온의 형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물었다. 형은 네 완벽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의 여동생은 놀라서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었다. 시온은 마법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시온은 손에 마력을 모아 불에 다가가자 불이 파랗게 변하며 그의 손으로 모입니다. 이에 그의 아버지는 네가 하는 짓은 매우 위험해 라고 말하며 그에게 물을 뿌려 구해줍니다. 메리는 오빠를 확인하러 가지만 시온은 괜찮아 걱정 마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일을 통해 마력이 자연에너지와 융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셨듯이 제가 마력을 불과 융합시키자 불이 파랗게 변하고 제 에너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력이 모든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네가 말하는 마법은 보이지 않지만 일어난 일은 봤고 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대답합니다. 메리는 질투심을 느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서로 잘 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시온은 그녀를 위로하며 말합니다. 네가 잘하는 것도 많고 덕분에 마법 에너지를 발견하기도 했잖아. 메리는 기뻐합니다. 그 후 시온은 불덩이를 쏘는 것을 상상하며 어리석게 웃습니다. 시오의 아버지는 어리둥절하지만 메리는 시온이 마법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시온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계속해서 실험을 반복하고 아버지는 옆에서 도와주며 필요하다면 진화시킬 준비를 합니다. 시오의 아버지는 매우 협조적이며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줍니다. 시온은 지칠 때까지 계속 시도하고 아버지는 쉬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시온의 아버지가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주며 회복을 돕습니다. 시온은 아버지께 감사를 표하고 몸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때 로즈가 나타나 또 마법 실험이냐? 라고 묻습니다. 시온은 그래 라고 대답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로즈는 놀랍니다. 시온은 아버지가 옆에 있지 않으면 마법 사용을 금지하셔서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로즈는 시온이 아버지께 말했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시온은 아버지가 매우 협조적이며 자신보다 더 관심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로즈는 내 아버지는 정말 굉장히 협조적이시네 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그날 로즈가 자신을 위해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가 묻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구우를 죽인 날 당신이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행복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로즈가 대답합니다. 제가 당신께 감사해야죠. 당신 덕분에 이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녀는 더 열심히 훈련하는 것처럼 보이는 메리에 대해 묻습니다. 로즈가 말합니다. 이틀 전 일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시온은 대답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로즈가 그에게 말합니다. 항상 그녀를 지지해줘야 해요. 그녀가 너에게 기대하고 있어. 한편 메리는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며 깊은 충격에 잠기고 그로 인해 더욱 열심히 훈련에 매달립니다. 시온은 마력에 대해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모은 마력이 많을수록 불꽃이 커집니다. 둘째, 다른 열원으로 실험한 결과 열이 높으면 그의 손에도 불꽃이 붙었습니다. 셋째, 몸에 일반적인 마력이 충전된 상태에서 불에 닿으면 파란색이 아닌 일반적인 불꽃이 그의 손에 붙었습니다. 넷째, 손에 무언가를 덮으면 영향을 받지 않고도 불꽃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이 지닌 에너지는 위험하고 아직 실용적인 용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실험이지만 불의 원소를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구나. 시온은 대답합니다. 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마력을 모으면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메리는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었어. 시온은 놀랍니다. 메리는 로즈도 할 수 있다고 전미라네야 다 전메이트 덤페에 너무 덧붙입니다. 시온은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 사람은 천재야. 메리와 로즈가 시온을 돕고 지도하며 시온은 손에서 떨어진 곳에서 마력을 모으려고 합니다. 결국 시온은 마력을 모아 손에서 풀어내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그는 매우 기뻐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후에 시온은 라이터를 들고 밖으로 나가 무언가를 시도한다. 아버지가 묻는다. 불을 붙일 필요는 없니? 시온은 아니라고 대답하며 손에 마력을 모아 라이터를 통해 불덩이를 발사한다. 모두들 놀라워한다. 시온은 속으로 생각한다. 아직 실험 단계지만 전생에 꿈꿔왔던 마법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시온은 새로운 것을 발견한 어리석은 웃음을 짓고 모두들 그의 업적을 축하한다. 시온은 그 에너지를 플레임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말하고 현재로서는 공격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언급한다. 이어 시온이 아버지와 함께 농작물을 수확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마지막 구울 공격 이후 한 달이 지났다고 말한다. 후에 시온이 훈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지쳐 보이며 새로운 주문을 사용할 때마다 기력이 급격히 소진되기 때문에 기력을 늘리기 위해 더 훈련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때 시온은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열심히 훈련하는 여동생 메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는 메리에게 그만해 쉬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메리는 아빠도 더 훈련하면 강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그렇다 해도 넘어서는 안 될 한계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시온 또한 메리에게 멈추고 쉬라고 말하지만 메리는 무시하고 계속 훈련을 이어가자 시온은 메리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화가 난 메리는 자리를 떠납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시온에게 걱정 마라. 메리는 조금 스트레스 받고 책임감을 느끼는 것뿐이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여동생을 위해 매우 슬퍼 보였다. 그 후 시온은 아버지와 함께 앉아 전기에 대해 물었지만 아버지는 전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게 뭐냐 하고 물었다. 시온은 번개 같은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비슷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시온은 자신의 불꽃 마법 실험이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했다. 다른 길은 번개 구름을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불을 다루는 법을 배운 것처럼 번개를 제어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 그런 건 없다 라고 말했고 시온은 좌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개에 대해 말하는 거라면 번개와 비슷한 것을 봤다는 사람을 들은 적이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친구 그라스트라고 덧붙이고 시온에게 이제 아스테리아시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온은 메리가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메리는 아니 나는 여기 있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할 일이 있어. 시온은 충격을 받았고 메리는 재밌게 놀다 와 라고 말하며 그를 문으로 바래다 주고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메리는 부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시온과 그의 아버지는 그라스트를 찾아갔고 그라스트는 그래 번개 광석이라는 것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그 번개 광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물었고 그라스트는 매우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온의 아버지가 물었다. 왜? 희귀한 건가요? 그라스트가 말했다. 아니요. 하지만 매우 무겁고 위험합니다. 이상한 에너지를 방출해서 운반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온에는 속으로 생각했다. 번개 광석이 전기 에너지를 방출하는 금속이라면 이걸 어떻게 운반하지? 그러고는 시온에가 그라스트에게 물었다. 끈적끈적한 흰색 액체를 내는 나무가 있나요? 그라스트가 대답했다.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온에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고무나무는 아직 없다는 거군. 전기 절연체로는 유리가 있지만 유리는 내구성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온은 그라스트에게 광물의 일종으로 여겨지는 암석 유리가 있는지 물었어요. 시온은 그라스트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라스트는 종이 결정을 말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네, 조금 가지고 있어요. 잠깐 예뻐서 독특해서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라스트는 종이 결정을 가져왔고 시온이 그것을 잡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종이 결정은 절연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니까 번개 광석의 절연체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모양을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 그라스트는 어리둥절해하며 아이들의 생각은 도통 모르겠어 라고 말했어요. 시온의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시온은 아이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자 시온은 그라스트에게 종이 결정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라스트는 그에게 무역 지구에 가면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고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천원 렐름에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어. 시온은 생각했습니다. 그 가격이면 한 가족이 아주 호화로운 식사를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지금 무역지구로 가자. 시온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빠, 제게 사주시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 내게 필요하니까. 시온이 말했다. 아빠, 근데 너무 비싸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아이는 값을 걱정할 필요 없단다. 네가 뭘 원하는지 말한 적이 없잖니. 필요한 게 있으면 주저 말고 말해라. 아빠가 사줄 수 있다면 사줄게. 안 된다면 말해주겠지. 시온이는 기뻐했고 그들은 번개 광석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러자 시온이는 실험을 시작하며 말했다. 내 예상대로라면 이렇게 될 거야. 시온의 어머니는 아들이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시온은 마력을 모아 번개 광석으로 향하게 했다. 두 힘이 충돌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았다. 시온의 아버지는 시온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실망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불 마법에도 성공하기 전에 여러 번 실패했단다. 하지만 시온은 어리석은 웃음을 터뜨렸고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시온의 어머니는 아들이 행복해하니 기뻤지만 아버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시온은 기쁨에 뛰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번개 광석에 마법을 사용했더니 손이 타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마법 에너지는 발화 외에도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상했던 모든 방식으로 마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이죠. 후에 시온은 자신의 방에 앉아 전기 에너지를 자신이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하는 마법 사용법을 고민하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시온은 마법 에너지를 더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실수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열심히 생각한 끝에 문제점을 깨달았습니다. 마법 에너지를 항상 구체 형태로 방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른 형태로 상상해 보았더니 성공했습니다. 그가 상상하자 마법의 에너지가 흘러나왔다. 시온은 자신의 새로운 발견에 기뻐하며 누나에게 알리러 갔다. 하지만 방에서 누나를 찾을 수 없었다. 누나가 붕대를 풀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는 걱정했다. 시온은 강가에서 누나를 찾았고 거기서 누나는 온 힘을 다해 훈련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훈련용 막대기가 부러졌다. 메리는 동생을 보고 놀라서 물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시온은 대답했다. 네가 항상 날 지지해 줬으니까 사과하고 싶어. 하지만 네가 날 필요로 했을 때 내가 거기에 없었어. 메리는 말했어. 그 일로 화난 건 아니라고? 난 항상 너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훈련했기에 질투가 났을 뿐이야. 하지만 순간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너가 우리를 구했어. 살아남았다는 것에 기쁘지만 너를 도울 수 없었던 나 자신에게 화가 나. 시온이 물었어. 그래서 지금 질투하고 나를 미워하는 거야? 메리가 대답했어. 물론 아니지. 넌 내 동생이잖아. 당신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제가 약했던 걸 용서할 수 없고 당신이 강해지고 저를 뛰어넘은 게 부러워요. 그래서 더 강하고 용감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시온은 말했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던 거야? 메리는 대답했죠. 네, 당신 얼굴을 볼 때마다 그날 일이 생각나서요. 메리는 울고 있었고 매우 괴로워했어요. 시온은 메리에게 가서 안아주며 말했죠. 당신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당신 곁에 없었고 당신을 지지해주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 언니. 메리가 너무 심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했어. 시온이는 괜찮다고 답했어. 무슨 일이 있으면 주저 말고 내게 와. 내가 가진 모든 걸로 너를 도울게. 로즈는 가까이 서서 메리가 자신의 오빠에게 얼마나 꼭 매달리는지 어리둥절해 했다. 시온이는 그들이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은 후부터 계속 그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메리는 그와 거리를 두지 못하는 것 같았다. 결국 시온은 메리에게 돌아서서 부드럽게 말했다. 메리, 조금만 뒤로 물러올어서 줘. 왜요? 그녀는 표정이 풀이 죽은 채 물었다. 내 마법 실험을 위해 공간이 필요해. 그는 설명했다. 조금 상처받은 메리는 물었다. 내가 네 방해가 되는 거니? 시온은 재빨리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옆으로 비켜주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마지못해 메리는 자리를 피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분명했다.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자 시온은 실험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마법 에너지를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것이 자신의 마법 능력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에너지가 확장될수록 더 얇아지고 밀도가 낮아져 외부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시온은 에너지를 응축하여 더 작고 더 집중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을 때 그는 불꽃을 사용하여 응축된 에너지를 점화시켰고 강력한 마법의 폭발을 방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메리 모두 갑작스러운 힘의 급증에 놀랐습니다. 시온은 이 결과가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 주문을 플레어라고 이름짓고 자신의 마법 능력에 있어 상당한 향상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성공에 고무된 시온은 번개석과 상호작용하려 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그가 생성한 마력은 돌과 반응하기에는 너무 약했고 그는 좌절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마력을 방출하고 그 밀도와 형태를 조절하는 능력을 얻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더 나아가려는 결심으로 시온은 많은 마력을 모아 번개석으로 향하게 했다.
마력이 닿자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나 시온은 바닥으로 내던져졌다. 메리와 로즈는 걱정하며 그의 곁으로 달려왔지만 시온은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여전히 놀란 메리는 번개가 반대 방향으로 쏠 줄 알았는데 당신 쪽으로 되돌아왔네요. 라고 말했다. 시온은 번개가 에너지원으로 끌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마음속으로 시온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직전이라고 느꼈지만 아직은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마법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그의 이해는 여전히 불완전했다. 자신의 능력을 더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혁신과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시온은 생각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일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 세계가 나를 마법을 창조하기 위해 여기로 불러들였다는 착각에 빠졌는지도 모르겠다. 바로 그때 시온의 아버지가 친구 그라스트와 함께 도착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시온은 그라스트가 유난히 걱정스럽고 침울해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시온의 아버지는 그에게로 돌아서서 물었다. 번개 광석을 추출했던 방법을 기억하느냐? 네, 시온이 대답했다. 그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라스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바보가 자네 방법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번개 광석을 채굴했네. 그라스트는 시온에게서 배운 방법으로 번개 광석을 채굴하여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했다. 죄책감을 느낀 그라스트는 시온에게 사과했다. 당신의 아이디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상의 없이 번개 광석을 밀수입하여 큰 돈을 벌려고 했으며 최애 덤벨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온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라스트는 시온의 반응에 놀라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제 이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시온은 그를 안심시켰다. 저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때 시온의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라스트의 창고를 방문했을 때 번개 광석들이 통제할 수 없이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 보관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라스트가 덧붙였다. 이 돌들이 이런 식으로 남게 된 건 에너지 방전이나 조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야.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 지금은 이렇게 된 거지? 시온의 아버지는 분명히 좌절했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눈치였어. 그라스트는 시온에게로 돌아서며 간청했다. 이 돌들을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수 있겠니? 그리고 에너지 방전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겠니? 번개돌을 산 사람들이 불꽃과 작은 폭발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어. 사흘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에게 환불해야 하고 파산할 거야.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도 이 창고를 유지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라스트는 희망을 품고 말했습니다. 시온, 당신은 천재야. 항상 해결책을 찾아내잖아. 시온의 아버지는 친구를 안타까워하는 눈치였고 시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온이 대답하지 않을까봐 그라스트는 희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해결책을 찾아볼게요. 그라스트는 기뻐했지만 시온은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으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시온은 번개돌에 다가가 그라스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배열했어요? 그라스트가 설명했다. 돌들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가 두 개의 돌을 서로 가까이 움직이자 돌들 사이에서 갑작스러운 방전이 일어났다. 시온은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생각했다. 그렇구나. 이렇게 작동하는 거였어. 그라스트는 별표가 새겨진 번개 광석을 녹여 만들어낸 돌을 꺼냈다. 시오가 물었다. 두 개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에너지 방전이나 불꽃이 생겨요? 그라스트가 대답했다. 직접 해보면 알 거야. 시오는 녹인 돌 두 개를 서로 눌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번개 광석을 가공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시오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고는 그라스트에게 물었다. 돌에서 에너지가 사라진 단계는 언제였습니까? 그라스트는 대답했다. 제가 돌을 부술 때는 약간의 에너지가 있었지만 녹이는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시오는 과정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라이터를 꺼내 아버지에게 실험을 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다. 아버지는 필요한 대로 해도 좋아 라고 말하며 허락했다. 시오는 불꽃 마법을 사용하여 작은 불꽃을 피웠다.
그라스트는 놀랐지만 시온은 차분하게 말했다. 계속 일하세요. 하지만 그라스트는 방금 목격한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멈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어떻게 손에서 불을 뿜은 거죠? 시온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마법이죠. 그러고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더 자세히 설명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라스트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라스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시온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서서 물었다. 알고 계셨습니까? 시온의 아버지는 대답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라스트는 압도당하여 고개를 저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믿습니다. 그라스트는 시온에게로 돌아서서 물었다. 당신의 불을 사용하여 번개석을 녹이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온은 대답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알아봅시다. 그라스트는 동의하며 그 과정에 약 1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그가 작업하는 동안 밖으로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시온은 결과를 보고 싶어하며 남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남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그라스트는 번개석의 형태를 바꾸는 작업을 마쳤고 그들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라스트가 새로 만든 돌 2개를 서로 가까이 가져가자 두 돌 사이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시온은 마법의 불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성공을 축하했고 시온은 새로운 돌의 이름을 철번개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돌들이 매우 인기 있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철번개 생산을 시작하여 밤낮 없이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번개 램프와 마법 라이터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제품을 성공적으로 제조했습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업적을 축하했습니다. 메리조차도 그를 칭찬했고 시온은 그녀가 다시 질투할까봐 걱정했던 것을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라스트는 시온에게 감사하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들을 떠올리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라스트는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시온의 아버지가 재빨리 그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라스트는 사과했고 시온은 그라스트의 말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감지하며 그가 무슨 말을 하려던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라스트가 시온과 그의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시온에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저 말고 부탁하세요. 제가 가진 모든 걸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해진 메리는 무슨 뜻이죠? 하고 물었다. 시온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 도구들을 만들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 계획에 큰 변화를 가져올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곧 그라스트의 새로운 제품인 번개 램프와 라이터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것들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그라스트는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나중에 시온은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는 촛불과 덮개를 가져와 설명했다. 일반적인 불꽃은 계속 타오르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덮으면 꺼질 거예요. 하지만 마법불로 촛불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메리는 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반면 로즈는 꺼질 거라고 말했죠. 시온은 불꽃 마법으로 촛불을 켜고 덮었습니다. 덮개를 치우자 마법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예측이 로즈의 것을 이긴 것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시온은 그 결과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마법의 불이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즈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무슨 뜻이죠? 시온은 대답했다.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마법 에너지가 자연 현상을 강화하여 외부 요인의 면역이 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메리는 물었다. 이것이 무언가를 바꿀까요? 시온은 대답했다.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는 마법의 불이 일반적인 불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전담리 좋은 아이디어 떠올랐다. 시온은 다시 화염 마법을 사용하여 불꽃을 약간 떨어진 곳으로 던졌다. 그런 다음 메리에게 불꽃을 향해 마법 에너지를 일부 집중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메리가 그렇게 하자 그녀의 마법 에너지가 시온의 불꽃과 충돌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고 메리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다. 시온은 여동생을 확인하려고 달려갔지만 메리는 나는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야. 괜찮아. 라고 안심시켰다.
그러고는 메리는 시온에게 물었다. 시온,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시온은 고개를 저으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물론 아니야. 전혀 몰랐어. 시온은 폭발을 되짚어보며 말했다. 불꽃이 더 강해질 거라고만 예상했지. 그 이상은 아니었어. 여전히 의아해하는 메리는 물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방출한 마법 에너지는 아주 작았는데. 시온은 깊이 생각하며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력은 미미했지만 불꽃에 닿자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진 시온은 일어났던 모든 일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중한 고찰 끝에 그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번개석을 이용한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마력을 향하게 했지만 이번에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며 그는 외쳤습니다. 그렇구나. 혼란스러워하는 로즈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법이라고 말한 사람이 당신이잖아요. 시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마력이 아니라 마력과 공기의 상호작용이죠. 번개 마법을 발동하려고 하니 바람의 저항이 느껴졌고 불꽃을 덮어도 산소 부족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법 에너지가 공기처럼 작용하며 물질과 상호작용할 때 물질의 성질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에 시온은 특유의 어리숙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제 연구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로즈와 메리도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뻐했습니다. 후에 시온은 새로운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그레스 씨가 자신을 위해 특별 주문 제작한 가죽과 종이 결정으로 만든 장갑 2벌을 완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온은 장갑을 끼고 일련의 실험 시약 둠머프업에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불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번개 실험을 했고 강력한 집중된 번개 빔을 방출했습니다. 시온은 자랑스럽게 서서 선언했습니다. 해냈어. 마침내 성공했어. 그는 자신의 연구가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느꼈습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근처에 서서 아들의 업적에 깜짝 놀랐습니다. 메리는 그에게 달려가 기쁘게 축하했습니다. 내 생애 가장 놀라운 일이었어요. 감격에 겨워 시온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해낸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메리와 로즈는 그를 위로하려고 달려들었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레스는 시온의 발전에 깊이 감동하여 자랑스러워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집이 조용해지자 시온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레스가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궁금해진 그는 조용히 다가가서 들었습니다. 그레스가 말했습니다. 시온의 마법은 놀랍습니다. 정말 귀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시온의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시온이는 현명하단다. 아무에게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아주 영리하지만 아직 아이일 뿐이야. 시온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야. 시온이는 영리하고 날카로워서 내가 그의 행동을 막을 순 없을 거야. 우리는 그를 맡았고 시온이의 마음은 멈춰서지요. 나를 맡았다고요? 시온이는 입양된 것 같아. 시온이는 망연자실했다. 정말일까? 나는 이 가족과 혈연관계가 아닌 건가? 그 사실은 그를 깊이 충격에 빠뜨렸다. 시온은 부지런히 훈련을 계속했고 마침내 강력한 번개 마법으로 나무판을 성공적으로 부수었다. 메리와 로즈는 그의 발전에 기뻐하며 그를 응원했다. 그들은 그의 향상된 실력을 칭찬했고 시온은 겸손하게 마법에 대한 숙련도 향상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메리와 로즈 두 사람에게 끊임없는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 후 시온은 아버지의 말씀과 더 중요하게 메리가 자신에게 품고 있는 마음을 떠올렸다.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우리는 혈연관계가 아니니까 언젠가 결혼할 수도 있을까? 자신의 생각을 깨닫고는 그는 재빨리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려 애썼다. 후에 방에 앉아있던 시온은 여전히 혈연관계라는 생각에 잠겨있음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대신 마법 실험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마법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농도를 높이는 복합 마법 기술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두 가지 마법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주문을 강화하고 더 큰 힘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접근 방식을 고려하면서 특정 주문들을 융합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눈에 띄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알아챘다. 결연한 그는 새로운 실험을 계획하고 강으로 향했다. 거기서 그는 주문을 반복해서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성공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하던 그는 도대체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어리둥절해하던 마리온 로즈는 시온에게 물었다. 시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시온은 설명했다. 지난 실험에서 마법 에너지는 공기의 성질을 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유도하면 어떻게 될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이나 번개와 달리 마법 에너지는 물에 눈에 띄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일련의 복잡한 생각을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마리온 로즈는 그의 설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속으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인정했다. 이젠 익숙해졌어.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시온은 또 다른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메리는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마법 에너지가 물과 상호작용한다는 뜻이네. 정말 놀라워요, 시온. 로즈 또한 감탄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럼 시온도 물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들의 기쁨을 들은 시온은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또 다른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약하고 실질적인 힘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법이 물을 진정한 원소로 다루려면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온은 물 밖에서 물을 들어 올리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에 약간의 습기를 느꼈고 그 감각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럴만도 하지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른손의 소량의 마력만 집중시킬 수 있고 이 습기는 내가 방출한 마력과 같을 것이다. 결연한 그는 엄청난 마력을 방출하여 메리와 로즈를 모두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물을 모으려고 시도했을 때 성공했습니다.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메리는 그의 곁으로 달려가 물었습니다. 저 물 구체는 어디서 온 거예요? 강에서 건져 올린 거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시온은 설명했습니다. 마력을 넓게 펼쳐 공기 중에 물 입자들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이 물 구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메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주문의 이름은 뭐라고 할 거예요? 물을 기반으로 한 주문이었기에 시온은 결정했습니다. 아쿠아라고 부르겠어요. 호기심이 생긴 메리와 로즈는 직접 주문을 시도했습니다. 기쁘게도 성공했지만 물 구체는 곧바로 그들의 얼굴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 경험을 즐겼습니다. 시온은 메리와 로즈 모두 여러 종류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기뻐했다. 후에 부모님과 함께 말을 타고 가는 동안 시온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마법 실험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인 것 같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 후 시온과 그라스트는 길드에 가서 임무를 받으러 갔다. 그라스트는 그에게 임무를 수행하려면 먼저 길드에 등록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정말로 이걸 하고 싶은 거야? 메리와 로즈도 그 자리에 있었고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시온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 괴물이 마법의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라스트는 메리와 로즈를 돌아보며 말했다. 너희 둘은 따라올 필요 없어. 하지만 메리는 단호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어요. 계속 도망친다면 영원히 도망칠 거예요. 강해지고 싶어요. 로즈도 거들었다. 나도. 저도 더 강해지고 싶어요. 그들의 결의에 그라스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모두 동의한 거죠. 갑시다. 떠나기 전에 시온은 그라스트에게 돌아서서 부탁했다. 부모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길드에 들어서자 그라스트는 자신을 플래티넘 랭크 모험가라고 소개했다. 접수원은 그를 맞이하며 그의 요청에 대해 물었다. 그라스트는 아이들을 등록하기 위해 등록 양식 3장을 요청했다. 접수원은 동의했지만 묘하게도 그 뒤에 있는 두 사람이 아이들을 지원하러 온 사람들이냐고 물었다. 어리둥절한 그라스트는 뒤를 돌아봤고 시온의 부모님이 그들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갑작스러운 그들의 등장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시온의 아버지는 앞으로 나서서 차분하게 자신도 그들을 지원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다이아몬드급 모험가라고 밝혔다.
길드 전체가 조용해졌다. 다이아몬드급은 엄청나게 드물고 명예로운 등급으로 모두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더 이상의 논의 없이 시온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등록을 마치라고 지시했고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며 그의 말에 따랐다. 길드 밖으로 나오자 시온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물었다. 죄책감에 휩싸인 그들은 모두 사과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시온은 놀라서 아버지가 자신들이 몬스터 사냥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그들의 정확한 의도는 몰랐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는 메리가 며칠 동안 자신과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며 그것은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메리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사과했다. 시온의 아버지는 그들이 이렇게 위험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인정했다. 아이들은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아버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레스가 나서서 아이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레스는 아이들이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시온의 아버지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온의 아버지는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아이들을 변호할 사람이 바로 그가 아니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서서 그들의 계획을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이들의 설명을 들은 후 아버지는 그들이 무모한 모험을 위해 길드에 온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결정에서 존중할 만한 점은 책임감 있는 사람과 함께 가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오지 않았더라도 그레스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졌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며 아무도 완벽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이해심 있는 어조로 그는 다시는 이렇게 위험한 일을 계획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모험가들이 함께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온은 아버지께서 함께하실 것인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기쁨에 찬 동의를 표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4마리의 괴물 무리를 만났을 때 시온의 아버지는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괴물들이 공격하자마자 그는 놀라운 속도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능숙하게 베어 넘겼습니다. 그 광경을 경외감에 찬 눈으로 지켜보던 그레스는 그의 엄청난 힘에 감탄하며 예상대로였다고 말했습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이제 안전할 거라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시온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아버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상상 이상이었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아버지처럼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존재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온의 생각을 눈치챈 아버지는 더 많은 괴물들이 올 것이고 다음에는 아이들이 싸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안심시켰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났다. 시온의 아버지는 새로 나타난 무리를 재빨리 평가하고 고블린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아이들의 첫 번째 진짜 전투 상대로는 적절했다. 메리는 몹시 불안한 기색으로 괴물들이 공격할 채비를 하는 동안 주저했다. 시온의 아버지는 앞으로 나서 그들의 진영을 정비하고 이 괴물들은 원거리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시온은 즉시 자신들의 마법이 이 전투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온은 공격을 개시하여 강력한 마법을 풀어 한꺼번에 여러 마리의 괴물을 제거했다. 하지만 그가 기뻐하려는 순간 다른 괴물 하나가 뒤에서 덮쳐 공격하려 했다. 마지막 순간에 메리가 개입하여 그를 치명타로부터 구해냈다. 한편 로즈는 자리를 지키며 능숙하게 싸우며 자신의 전투 능력을 증명했다. 시온, 메리, 로즈는 재편성하여 다시 한번 조직적인 공격을 퍼부으며 새롭게 결의를 다졌다. 함께 남은 괴물들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이 밀려오는 순간 그림자에서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나 그들을 기습했습니다. 시온은 재빨리 반응하여 괴물을 간발의 차로 제거하고 그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전투 중 서로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인정하며 감사의 말을 나눴습니다. 숨을 몰아쉬던 메리는 시온에게 그의 곁에서 싸우니 훨씬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함께 있으니 마침내 자신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온은 속으로 혈연히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메리는 언제나 그의 큰 누나이자 세상에서 유일한 누나일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다가오시며 그들의 공연을 칭찬하셨다. 움직임을 칭찬하며 팀워크와 실행력을 인정하셨다. 주저없이 그들은 이제 두 번째 전투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며 실제 전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는 없다고 강조하셨다. 근처에 더 많은 몬스터들이 있다는 징후를 이미 발견했기에 아버지는 그들을 재촉했다. 시온은 아버지의 쉴 새 없는 속도에 놀랐지만 놀라움을 처리할 시간이 없었다. 곧 그들은 또 다른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몬스터들을 물리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급속히 몰려왔다. 완전히 지친 메리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들의 노력을 칭찬했고 그레스는 농담으로 자신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시온은 아버지의 전투 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도전임을 인정했다. 메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들이 전투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그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전투에서 훨씬 능숙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시온은 동의하며 그들의 전투 이해도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인정했다. 로즈는 이전에는 몰랐던 많은 것을 배웠다고 덧붙였다. 그들의 피로를 알아차린 시오의 아버지는 자신과 그레스가 쓰러진 몬스터들의 전리품을 수집하는 동안 나머지는 휴식을 취하라고 선언했다. 그들이 쉬는 동안 시오의 시선은 근처의 어두운 동굴로 향했다. 호기심에 그는 그곳을 탐험하기로 했고 메리와 로즈는 주저했지만 그를 따라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불안감이 밀려왔다. 동굴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불안한 분위기가 공기를 채웠다. 메리와 로즈는 안으로 들어간 것이 실수였다며 걱정을 표했다. 주변은 불길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더 안으로 들어가자 시온은 앞쪽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새 장에 갇힌 요정이었다. 시온이 요정을 풀어주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요정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다. 메리와 로즈는 그녀의 두려움에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무엇을 할 계획인지 의아해했다. 시온은 주저없이 그녀를 풀어줄 것이라고 선언했다. 메리와 로즈는 모두 그의 결정에 동의했다. 시온은 조심스럽게 감옥의 자물쇠를 열었다. 요정은 잠시 주저하며 충격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 마치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그러자 예고 없이 그녀는 감옥에서 뛰쳐나와 날아올랐다. 그들은 모두 경외감에 찬 눈으로 자유롭게 나는 요정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 누구도 이전에 그런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요정이 저 멀리 사라지자 아이들은 요정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성취감을 느낀 아이들은 다시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 아이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무서운 일을 예감한 듯 초조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눈치채이지 않게 슬쩍 가려고 돌아서자 시온의 어머니가 나타나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그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요청했고 잠시 후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 후 시온의 어머니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시온과 메리는 다가올 일에 대비하며 두려움에 몸을 굳혔습니다. 얘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자 엄마는 자신이 그들의 괴물 사냥 임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빠가 얘들이 떠나기 전에 이미 말했었다. 시온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렇게 강하게 반응했냐고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엄마는 전투에서 입은 상처투성이인 채로 아빠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엄마는 아빠가 어떤 일에 집중하면 주변의 모든 것을 놓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엄마는 아빠가 가능한 한 많은 괴물들과 싸울 기회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얘들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거라고 확신했다. 엄마는 얘들이 강해지려는 욕망에 대해 화가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엄마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속이지 않는 한 얘들이 자신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자유였다. 하지만 엄마로서 그녀는 늘 서로를 돌보라는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시온과 메리는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감동하여 걱정을 끼쳐드린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이해한 그녀는 그저 식사 전에 씻으라고만 말하고 그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 시온은 고블린과 싸우고 있었고 새로운 마법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공기에 회오리를 만들어 마법의 장벽으로 감싸고 가능한 한 그 힘을 증폭시켜 고블린을 강타하는 폭풍을 만들어 쓰러뜨렸습니다. 이 마법을 사용한 후 그는 매우 행복했지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주된 목적이 공격이 아니었기에 그는 그것을 자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의 여동생 메리가 그를 불렀고 그녀는 로즈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괴물과 싸우기 시작한 지 2년이나 지났으니 아이들은 많이 성장했습니다. 각자 고블린 무리를 쓰러뜨렸기에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도시를 걸어가고 있었고 시온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로즈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메리와 로즈와 같은 마법 기운을 가진 사람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최근 괴물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길드는 많은 새로운 모험가들과 많은 임무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블린은 위험한 지역에만 나타나는 강력한 괴물이라고 여겨졌기에 도시 주변에서 고블린 수가 증가한 것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또한 불황자 수의 증가를 알아챘습니다. 메리는 그러스트에게 가자고 제안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스트는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그날 손님이 많지 않으니 원하는 만큼 머물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온은 그러스트에게 금속을 녹이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러스트는 그날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온에게 자신이 준비해 놓았던 새 장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시온은 매우 기뻐하며 최근에 요청했던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완성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스트는 대답했습니다. 장갑을 너무 빨리 닳게 쓰는군. 하지만 그건 네 성장과 힘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고는 그러스트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으며 나나 가웨인 없이도 잘 해나가는 것 같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가웨인은 시온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메리가 실버 랭크에 거의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루스트는 놀라며 내 나이에 그 랭크에 도달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로즈가 선생님과 고엔 씨는 우리보다 어린 나이에 그 랭크에 도달하셨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루스트는 사실 우리는 네 나이에 몬스터와 싸울 때 길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어. 그 당시에는 길드가 흔하지 않았거든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온은 새 장갑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메리가 다가와 마법을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뭘 할 거예요? 그는 이미 계획하고 있어요. 더 많은 마법을 배우고 사용하고 싶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물었다. 그 다음에는요? 시온은 대답할 수 없었다. 메리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훨씬 나아졌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램프를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구해준 고블린 때문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한 일을 다른 누구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온은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메리는 덧붙였다. 옹기에 덧번졌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길 바라지만 당신이 발견한 마법이 놀랍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이 마법, 싸움 말고 다른 데 쓸 수 있을 것 같아. 시온은 그녀의 말에 놀랐다. 메리는 아버지가 이 마법의 힘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며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모두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하지만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녀는 말했다. 후에 시온은 아버지와 훈련을 했고 그들의 싸움은 치열했다. 시온의 아버지가 이길 뻔했을 때 시온은 아버지를 뛰어넘어 지속 마법을 사용하여 아버지를 땅속으로 가라앉히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놀란 아버지는 말했다. 네가 이런 식으로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 마법은 뭐였지? 시온이 설명했다. 내 새로운 마법이야. 땅속으로 공기를 보냈어. 그러면서 기압이 높아져서 구멍이 생긴 거야. 그러고는 시온이 덧붙였다. 하지만 마법 공격을 하면서 움직이는 건 너무 힘들어. 체력을 더 키워야 해. 아버지가 대답했다. 너 같은 초보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 자신도도 놀랄 만큼 많이 발전했어. 시온이 말했다. 정말?
하지만 이 공격이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야. 앞으로 실험에서는 나는 비해행의 공기를 사용하고 싶어. 그의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새처럼? 정말 큰 꿈이구나. 그때 메리가 나타나서 말했다. 실례합니다만 저도 아버지와 함께 훈련하고 싶어요.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훈련을 시작했고 그들의 훈련 또한 치열했다. 시온은 메리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검술이 매우 빨라졌는지 관찰하고 기록했다. 하지만 메리는 너무 무모했고 아버지는 그녀를 이기고 그녀가 좌절하여 땅에 쓰러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길 수 없어. 시온이는 언제나 이겨. 아버지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서두르지 마. 잘하고 있고 언젠가는 네가 날 이길 거라고 확신해. 메리는 미소 지으며 고마워요 아빠 라고 말하고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 그러자 시온이는 아버지에게 메리에 대해 물었다. 아버지는 잘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 나이에 비해 고수급 검객의 실력을 갖추고 있지. 어른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어. 그녀는 놀라운 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특별하죠. 시온은 충격을 받아 이렇게 물었어요. 마력 때문일까요?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걱정할 건 아니야. 메리는 괜찮을 거야. 후에 시오와 메리는 로즈를 만났고 로즈는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그녀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어요. 메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잖아요. 시온이 물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로즈가 대답했다. 이런 벌레 같은 해충들을 없애주셔야 해요. 그들은 로즈를 도왔고 시온은 어려움 없었지만 메리는 애썼다. 분위기는 매우 즐거웠고 하루가 끝날 무렵 메리는 정말 피곤해요 라고 말했다. 오늘 해충을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거예요. 시온도 다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메리는 다음에는 더 많은 해충을 모아서 물리치겠다고 말했다. 그때 하늘이 구름으로 가득 차더니 이상한 색깔이 나타났고 모두들 비를 피해 뛰어갔다. 갑자기 메리가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시온은 서둘러 메리를 살폈지만 메리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시오와 로즈는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메리를 집으로 데려갔고 시온은 메리의 천을 재보니 매우 차가웠습니다. 메리를 걱정하는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후에 메리는 눈을 떴지만 말을 하거나 괜찮다는 신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즈는 메리가 혼수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시오의 아버지는 물었습니다. 요즘 아스트리아에서 유행하는 그 병을 말하는 거요? 로즈는 시장에서 그 소문을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걷다가 쓰러져서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도 앉아서 생각에 잠긴 것처럼 가만히 있대요. 극심한 나태증 같은 상태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겠죠. 시온은 충격을 받았고 그의 어머니는 메리가 빨리 회복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로즈는 자기가 아는 한 그 병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해서 아직 회복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메리의 상태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시오의 아버지는 메리를 아스트리아의 의사에게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시오에게 어머니와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오는 아버지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하며 아버지 혼자 가시면 메리 보호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면 더 좋을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동의했고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메리를 잘 돌보라고 당부했고 시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메리를 아스트리아로 데려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갑자기 시온은 전에 보았던 붉은 빛을 보고 아버지에게 저게 뭐죠? 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온은 아버지가 못 보시는 걸 보니 마법 에너지일 거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들을 둘러싼 늑대들을 발견했습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그것들을 피해 굶주린 혈랑이라고 말하며 언제나 인간의 피를 갈망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시온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길에 집중하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무모하게 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온은 주문을 준비하고 늑대들을 하나씩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편에서 싸웠지만 늑대들의 수는 끝없어 보였습니다. 시온은 해결책을 생각하려 했지만 갑자기 모든 늑대들이 도망쳐 시온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시온이는 대답했다. 이상한 게 온다. 지금 도망쳐야 돼? 그때 이상한 마법 짐승이 나타나 시온이를 겁먹게 했다. 시온이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봐,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그것은 마법 짐승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시온이는 충격을 받고 정말 이런 짐승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짐승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시온이도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는 물었다. 무슨 일이야? 시온이는 대답했다. 아빠, 안 들리시는 게 믿기지 않아요. 시온은 마법으로 짐승을 공격하려 했지만 공격은 아무런 피해 없이 통과했다. 극도로 두려워하던 시온을 짐승이 공격하려는 순간 그는 고블린 때 일을 떠올리고 같은 방법으로 짐승을 공격했다. 그는 짐승을 다치게 했고 짐승은 비명을 질렀다. 시온의 아버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갑자기 짐승이 마차 위로 날아오르며 시온의 아버지를 공격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아버지 옆전등이 짐승에게 영향을 미쳤다. 짐승이 도망치려 하자 시온은 높이 뛰어올라 짐승을 공격하여 쓰러뜨렸다. 시온이 땅에 떨어지려는 순간 아버지가 그를 잡으며 말했다. 역시 너는 무모하구나. 시온이 사과했지만 아버지는 사과하지 마라 라고 말했다. 내 덕분에 이제 안전해졌다. 그들은 마차에 다시 올라타 여정을 계속했다. 시온의 아버지는 물었다. 저 이상한 짐승은 뭐였지? 전에 본 적이 없어. 시온이 물었다. 아버지도 보셨어요? 오저마성와서 아버지는 대답했다. 그래, 나에게 가까이 왔을 때 봤다. 시온은 등불을 보고 그 이유를 깨달았다. 아버지는 서둘러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더 많은 괴물이 나타날 거라는 보장이 없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메리와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이 의사에게 진찰을 부탁했을 때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시온은 괴물과 비 때문에 늦었다며 화를 냈다. 아버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메리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의사는 그녀를 진찰하고 무기력증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아직 치료법이 없다고 말했다. 시온은 충격을 받고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의 일이 그녀를 치료하는 게 아니었나요? 의사는 아직 해결책이 없다며 사과했다. 시온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위로하려 했다. 시온은 여동생과 함께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매우 슬퍼했다. 그는 감정이 북받쳐 울면서 말했다. 내 여동생은 순수하고 친절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